네, 8월 7일 수요일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안에서는 그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은 내려둬도 되는지 안도감을 주는 듯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장 초반에는 좀 어떻게 해야 하나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상승세로 그 방향을 튼 듯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인해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내 포트 안에 있는 종목 그리고 새로이 집중해볼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에 앞서서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표정이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HBM3E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아직은 명확한 입장이 공개되기 전에 그래도 삼성전자 강력한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1.93%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3%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0.45%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빨간불 든든하게 켜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CDMO에 관한 관련주 좀 힘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셀트리온은 6.81% 다소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가 눈에 띄는데요. 리가캠 바이오 8.39% 강력한 상승세 확인이 되고요. SD바이오 역시나 10% 넘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시장 안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표정이 좀 다릅니다. 현대차는 1%가 넘는 상승세, 기아는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시장 안에서 지금 0.45%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화장품 관련주 아모레퍼시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24%대 너무나 강력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흐름일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 섹터들 특징주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는 반도체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표정이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SK하이닉스 왜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건지 좀 답답해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SK하이닉스. 네, 속상합니다. 시장 반등하면서 같이 동참을 그러게요. 해줘야 되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강하고 하이닉스는 좀 위축되고 있고 게다가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동안 강했던 HBM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힘을 못 쓰고 약한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더 약했었죠.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약했던 부분들이 좀 만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쪽 관련된 HBM이나 또 하이닉스 관련된 쪽들은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마감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또 시간에서 낙폭을 키우는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나. 네. 한쪽에서 AI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부각받았던 부분들이 지금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위축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체력이나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늦긴 해도 다시 자리 차지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여전히 뭐 실망하거나 아니면 또 좀 약간 좀 도외시해야 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싸니까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매수를 더 해야겠느냐 이런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확인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물린 건 물린 거고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통해서 약간 그를 좀 균형을 맞추는 전략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센 섹터와 함께 같이 보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어떨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이슈여서 이렇게 흘러가나요? 인류 최대의 숙제입니다. 예, 맨날 했다 안 했다. 그러게요. 뭐 그리고 또 진실이 뭘까요? 예, 했다라고 하게 네. 되면 바로 또 삼성전자 측에서는 아니다. 너무 또 기대하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진실 공방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크해야 될 거는
반도체나 IT 쪽으로는 아직 매기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쪽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이나 또 관련된 반도체 쪽들이 어제 같은 경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좀 쳐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한 단계 레벨업돼서 끌어올리는 턴한 게 나오기 시작해야 좀 더 자신 있게 매수자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눈치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신호를 확인하고 해당 종목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간밤에 시간 외 거래부터 오늘 하락세까지 좀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급락하면서 21만 원대까지 시간 외 거래에서 떨어졌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4개월간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양을 전부 다 반납하고 오늘 그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한가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네. 일단 그 정도의 준하는 실적 발표를 했었죠. 예, 영업이익 42억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좀 심했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또 원래 실적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라는 쪽이었는데 중국 적자 생각보다 컸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그럼 이거 가지고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이 못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뭐 미국에서 60%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중국에 대한 여파 때문에 그리고 또 코스알엑스를 인수하고 나왔던 이제 효과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적자가 너무 크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매수를 해오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뒤엎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작부터 낙폭이 이렇게 크게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 쪽과 함께 외국인들이 그동안 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줄이겠죠. 그래서 수급은 되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일단 부정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이런 여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느냐라는 쪽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 장 초반에는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벌써 실적이나 변화가 크게 갈리기 시작해서 나왔던 분위기로 본다. 그러면 대형 쪽은 역시나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 그리고 오히려 선전하는 쪽은 중소형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같이 동반하락겠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사는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표정이 좀 다릅니다. 실적 관련해서 대형주는 좀 주춤하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는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다른 전략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세 번째 좀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대왕고래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왕고래주 이 해당 테마가 또 언제 올라올지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안에서 성광밴드를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성광밴드 지금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두 가지 호재를 다 아는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피팅 밸브 쪽에서 나오는 기자재 쪽,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확장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까지도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왜냐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LNG 터미널 같은 경우를 짓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피팅 밸브도 더 많이 수혜를 보겠다. 이런 관점들이 높은데 거기다가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것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동향 보게 되면 정부가 관심이 계속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질학회라고 열려지면서 세계 지질학회 쪽에서 지금 관련된 또 내용들을 또 오픈하면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한 20명 정도 전문가를 섭외해서 거기서 이제 결과를 계속 또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쪽들도 또 눈길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보니까 거의 90% 확률로는 한 35억 배럴 정도까지는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부터 주가가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게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본 업황,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황만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뭐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역시나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대응을 지금 추격하느냐? 요거는 다른 문제 같지만 장중이라도 한번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금 대왕고래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데 조선이 펀더멘털 측면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기자재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광밴드 오늘 장중에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카페24입니다. 이 카페24 유튜브 쇼핑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했다.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으로 꼽아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로 단연 유튜브 꼽아주셨습니다. 유튜브 쇼핑에서 카페24가 수익성을 좀 크게 올려준다.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유튜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표님? 네, 유튜브는 커피 마시면서 봐야죠. 네, 그러니까 카페 커피를 보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페24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지금 이커머스 통합 서비스 관련된 즉 온라인 쇼핑이죠. 이쪽을 할 때 모든 서비스를 다 지원해 준다. 그래서 홈쇼핑 구축하고 거기다 결제받고 이런 여러 가지 원스톱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쪽에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구글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튜브는 구글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구글이 작년에 그 지금 카페24에 26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라고 보게 되면 뭔가 사업적인 변화를 좀 키워가겠다라는 입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러면 유튜브와 함께 뭐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그런데 유튜브 전용 스토어를 출시를 했어요. 혹시 우리 앵커님은 유튜브 보시다가 관련된 물품 뭐 사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사본 적 있습니다.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를 구축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앵커님 저도 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2명이 있네요. 네, 사본 사람. 그래서 오늘 카페24 이렇게 오르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그전에는 한 5만 명대였는데 최근에 숫자 보니까 8, 9만 명대로 훌쩍 늘어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용 스토어가 추가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캐파가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고 사실 너무 이용하기 편해서 이 사용자들이 체감하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광고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용자들도 만족을 하고 광고주도 만족을 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 기반으로 카페24 쑥쑥 자라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까요? 네, 이게 지금 그 광고주 입장에서도 그만큼 얼마나 잘 팔리느냐에 대한 영향으로 보는데 유튜브가 왜 인기가 있냐면은 또 이제 저희가 보통 내가 좋아하는 그 인플루엔서라고 그러죠. 인플루엔서나 그런 분들이 선전을 하면서 나오게 되면 뭔가 귀하다 보니까 혹해요. 네,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매출로 연결된다. 그러면 거기 연결되는 광고주들은 당연히 그걸 충분히 이용해야겠다라고 하는 쪽들이 좀 넓어지겠죠. 그런 기저가 넓어지는데 게다가 지금 카페24 도메인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간 총 방문자 수가 6월 초에 50만 대에서 110만까지 빠르게 늘어나네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반도 돼 있고 거기서 성과도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광고주들은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집행을 할 때 하나의 또 채널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광고 효과가 가장 높고 가장 효율적인 매체다라고 꼽히고 있는 부분인 만큼 카페24의 기대감 조금 더 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흑자 전환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실적 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카페24를 봤었을 때 이게 기술 특례로 들어온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서서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됐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변화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 벌써 이제 1분기 때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액이 6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0억대 흑자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기조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정말 오랜만에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제대로 한 3년쯤 2021년도부터 적자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3년쯤 되다 보면서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되고 턴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나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들어오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2분기는 영업이익이 한 80억대 정도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논란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뭐 인력 비용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80억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 쇼핑과 관련된 쪽에서의 가장 성수기는 언제죠? 그래도 4분기 그쪽이죠. 네, 예, 네. 그래서 그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예상하는 게 한 100억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제 80억대에서 100억대 정도까지 안착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 연간적으로는 한 300억대 이상으로 바뀌는 회사로 바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턴어라운드 되는 실적이 유튜브 쇼핑과 함께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3년 만에 흑자전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4월 이 저점을 기준으로 127%가량 오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이어가시는 게 좋을까요? 네, 가격은 예측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정도쯤 강하다 그러면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중요한 지지점이 한 42,000원대 부분, 43,000원대 부분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조정받고 있는데 약 한 28,000원대 중심으로는 중요한 지지권들이 잘 유지가 됐고 그중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시장은 약한데 계속 꾸준히 산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는 앞으로 된 기대감을 좀 끌어낸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적어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때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6,500원으로 조금 소심하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성과 나온다 그러면 지난 고점 때 넘어가리라고 보고 42,950원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는 만큼 1차 목표가 36,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력한 상승세 낼 수 있을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 관련주 특히나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기를 맞이해서 이 바이오주의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일단 먼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보니까 10% 올랐어요. 네. 근데 10% 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원고는 항상 내일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아 보여서 왔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시장부터 아침부터 강한데 그렇다고 투자 아이디어가 바뀐 건 아닙니다. 네. 아마 직전 고점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보시는 파킨슨병 치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ABL 바이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중항체 관련된 쪽에서 자체적인 기반 기술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면역 관문 조절이라든가 이쪽을 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나오는 파이프라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ABL 바이오다 보니까 시작이 다 ABL로 시작합니다. ABL 301 101은 없네요. 예,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다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에서 104가 대장암 쪽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약이 나오는 쪽들이 이쪽이고 111이 고형암 그리고 또 301이 이번에 성과가 됐던 파킨슨병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이중항체 면역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이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이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고요. 그럼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ABL 바이오가 총 1,400원대의 제3자 유상증자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자금 조달이 유의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는데 네. 이러한 자금이 또 얼마나 더 유의미하게 해석이 될까요? 이게 보통 이제 바이오들은 기술 개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네.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을 계속 들여와야 되는데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산업은행이 ABL 바이오라는 회사한테 1,400억을 제3자 부정, 그러니까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들어갔다. 이거 되게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산업은행이 그런 일을 잘 안 하는데 이 기업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감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된 ABL 301 보고 읽어야 돼요. 예, ABL 301 쪽은 사노피 쪽으로 10억 달러가 넘게 기술 수출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 회사 괜찮네? 라고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뒤에서 지원해 줄게 라고 해서 자금 지원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앞으로 좀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은행 측면에서 든든하게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주가도 그리고 기술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득 끌어올려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의 세 번째 키워드 기술 이전입니다. 네. 해당 기업들 관련돼서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술 이전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빅파마와 함께 연내 기술 이전을 추가적으로 더 이어가겠다라고 한 얘기가 이번에 IR에서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한 개랑 최소한 2개 정도까지는 되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8월이에요. 그 사이에 이런 계약들이 나온다 그러면 기대감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 게다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담도암, 대장암 관련된 쪽들은 아마 2030년 가게 되면 매년 로열티 최소 1,500억 이상까지는 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곳까지 크지 않을까라고 보는 단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쪽에서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기대감도 좀 가득한 상황인데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너무 올라서 좀 삐졌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변화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신고가는 넘어서 한 35,000원대까지 가는 걸 바라봤었는데 오늘 10%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목표가를 더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2020년대 나왔던 고가 대 부분이 4만 원대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탄력들을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ABL바이오 목표가 35,000원 잡아주셨었는데 4만 원까지 열어두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더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답답한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표님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